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조계사 앞에 기념관에 있을 때는 춥고 덥고, 아이고 화가 아니야. 에어컨도 없어요. 더워서 찌들어 죽게 생겼고, 또 왜 이렇게 추워. 또 그나마라도 여기는 내 집이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껴있고 싶으면 껴있고 그냥 모든 것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운이 남아있는 한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구암리 마을에 천석군인 송두옥이 여산송씨에다가 이거 두자가 그거죠. 말대자 말두, 그죠? 그 다음에 구소록자인데 이름이 아주 간단데 쓰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가 그 충정사에서 강의할 때 그 칠판에 이 송두옥 이름을 써줬거든요. 경호선사 아버지 이름이 송두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파장을 끌고 오느냐, 우리 회원 중에 그 경호선사 고향이 그때는 안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그 김태읍의 인간 경호를 제가 그 하면서 거기서 우동리라고, 그러니까 자동리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자동리는 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안 나오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 없는 이름이 자동리예요. 그래서 자동리고 우동리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후대에 물려주거나 뒷사람에게 이걸 할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자동리, 우동리. 여러분, 자동리가 좋아, 우동리가 좋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거를 좌우로 해서 이렇게 헷갈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스스로 자자더라고요. 동자는 그냥 동력동자고, 이거는 마을 이자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우동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조사우 이렇게 우동리. 그러니까 얘하고 때문에 헷갈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자가, 이 자자가 보면은 이 자동, 미안 소리 그 자자가 아니고, 이 자동리라고 스스로 자자를 쓴 분은 그 현담이라는 스님이 이 자동리를 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헷갈렸는지. 이 자동리예요. 이 글이하고 이 글씨하고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 자동리를 갖다가 써놓으니까 그 옮겨 적을 때 요거를 이렇게를 어조사우자를 이렇게 써버리는 바람에 얘는 그 우리 송만공 스님이 실수를 저지른 거고, 이거는 김태읍 스님이 올바르게 쓴 거예요. 이런 마을은 없고 이런 마을은 있어요. 우동리가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우동리가 맞단 얘기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 탄력이 붙었는데, 이제 이 김태준이라는 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동리 거기를 전주가 이제 고향 찾으러 갔는데 안 나오니까, 혹시 경호선사 아버지를 하면은 인터넷에 나올까 해가지고, 진짜 기적이죠. 뭐 이런 거를 보고 다 정해져 있지 않냐, 길. 정말로 내가 이 늙을 말년에 우리 아들이 동대 대학원 가면서 나를 어머니가 혼자 있기가 아까우니까, 엄마 실력이 아까우니까 어머니도 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접수를 같이 해서, 걔도 동대 대학원 다니고 나도 동시에 같은 2009에 다니게 되는데, 에휴, 그게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운명을 통해서 내가 이 경호선사 이거를 한 거는 정말 잘한 거고, 또 이 경호연구소를 차리게 된 거는 더 잘한 거고, 또 경호연구소랍시고 차려놓으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알게 됐죠, 진짜로. 그래서 이 전봉준 장군 그 이야기를 말했잖아요. 박사님 너무 신뢰가 되는 얘기인데 경호선사께서 여동생이 있었냐? 아유, 뭔 신뢰, 여동생이 있었어. 왜 2명이나 있어? 아유, 근데 경호선사 아버지가 전봉준 장군의 그거더라, 장인이더라. 그리고 그 딸이 있는데 그 딸과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 오 마이 갓이죠.
소설 속에 등장해요. 동희라고, 동희. 어? 동희. 근데 세상에 그것을 그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옥 이름 하나 가르쳐줬는데 이거 지금도 있어요. 송두옥이 천석군이라. 거다 대고 이제 나오니까 송두옥의 동생이 송희옥이요. 송희옥이 전봉주 장군 비서실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송희옥이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는 그 사람 모르라고 그냥 전봉주 장군이 잡아 떼다가 나중에 너 알고 보니까 송희옥이랑 그 친척 관계라 하던데 라고 하니까 그때서 처의 7족이라고 하는데 처의 7족 아니에요. 처의 2족이에요. 2족. 3족도 아니고. 그래서 살려보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송희옥이에 또 그 사이에 형이 있어요. 송헌옥이. 송헌옥이가 이제 전봉준 장군과 대원군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그 송헌옥이의 손주가 송용호라는데 왜 송용호라는 분은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이제 속이 터지죠. 이것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송용호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분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제가 찾아야 되는데 여산송 씨 그 종친의 사무실을 다 갔는데도 안 나와. 송두옥이가. 그래서 송두옥의 집안의 머슴들도 부지런히 팔걸음을 옮기며 추석이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 머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송두옥이네가 부자니까. 고암리 마을 농부들과 함께 다투어 동 가운데 노랗게 잘리긴 부분을 지게로 한 짐 정도 벼러는 둥을 쌀로 했죠. 예, 다른 마을 사람들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서 조상님한테 제일 농사가 잘 된 걸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벼도 갖다 놓으면은 왜 우리가 옛날에 이거 있었어. 예, 집집마다 가면은 이렇게 토방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지? 그 기둥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기다가 벼를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 그죠? 여러분 또 제 나이 또래라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해서 나는 그게 좀 예쁘고 아름답다. 참 멋스럽다. 옛날 조상들은 참 우리 저기들이 멋스럽다 해서 나는 그냥 벼알을 그냥 걸어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올벼라고 하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 곡식 중에서 이렇게 크게 잘 된 거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걸어놓는데 참 예뻤어요. 수수단도 걸어놨죠. 그죠? 그래서 난 옛날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벼뿐만 아니라 다른 곡식도 함께 걸어두기도 했다. 추석을 전해서 잘 익은 벼나 수수나 초 같은 곡식이 막 이렇게 있으면 너무 그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줄배우다가 저는 우리 집이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시 경원동 일가 40번지가 우리 집인데 또 꼴값을 떨고 한번 기회가 왔는지 우리가 원래 가난하지는 않았고 미치겠다. 원래 가난한 집은 아니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트럭을 갖고 있어가지고 트럭 운전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모아서 그때는 트럭 하면은 막 그냥 차로 다 학교를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가마니로 막 이렇게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돈, 지전. 그거를 가마니로 쓸어 담으면 한 가마니 두 가마니씩을 해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집을 12채를 샀다고 합니다. 그 12채가 한 골목 안에 있는 집을 다 산 거예요. 12채를. 아니? 12채를 다 샀는데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맨날 백구두에다가 메꺼모자 뒤집어 쓰고 차려입고 딴 따라 김이갑 이런 사람 따라다니. 그때 당시에 그 김이갑이가 우리 집 그 여관할 때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량으로 살다 보니까 집이 한 채 두 채 막 계속 팔려 나가서 그 마지막 남은 한 채에 내가 살았던 그때 거기서 나를 낳대요. 주인장. 내가 난 집이 지금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6.25 사변이 나가지고 트럭을 다 한 대는 군인이 뺏어가고 한 대는 인민군이 뺏어가서 우리 집은 개털이 됐대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찌들찌들 아주 개고생 생고생 할 때 우리 집에 태어났나 봐. 이제 제가 암탉이 집안에 나면은 재수가 없이 망한다고 할머니가 나를 죽으라고 온목에다가 엎어놨대요. 애기를.
아니 경호 스님은 그냥 안 엎어놔도 3일 만에 3일 동안 안 오셨잖아요. 경호 스님. 나는 일주일 동안 엎어놔가지고 거들떠도 안 봤답니다. 죽었나가 열어보니까 살았더래요. 눈을 땡땡할등 뜨면서. 어찌됐건. 그래서 태어난 게 이 암탉이에요. 내가. 경호선사도 암탉이에요. 기후생. 나는 정유생. 오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어머니의 이모가 있잖아요. 이모가 그 고향이 그 경호선사 바로 옆 동네야. 그냥 5분 10분이면 다니는 옆 동네. 근데 그 옆 동네에 이제 경호선사네 내 어머니 밀양박씨 집성촌이거든요. 익산군 왕곡면이. 오마이 갓. 거기에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이모네 집으로 보내져 가지고 어차피 먹기 살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라고 저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았어요. 안 온다고 뻐둥댔는데 그냥 학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전주중앙국민학교인데 전주중앙국민학교가 그렇게 커 보이던 운동장에 가니까 손바닥 나나고 또 내가 자랐던 전주 익산군 왕곡면이 가보니까 봉동면 구암리 여기하고 옆 동네고 가보니까 어렸을 때 자랐던 길이 그냥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왜 안 변하냐 하니까 여기는 차가 안 다녀서 소꿉장난으로 돌까지 다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뭐냐 막 몇십 년 만에 그 뭐라 그래 우리가 가는 추억을 한꺼번에 이거 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때 이제 우리 이모네 집이 농사를 크게 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 집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어쩌냐. 세상은 참 그때 이제 큰 그 시골 생활을 거기서 하면서 보고 막 고구마도 캐고 뭐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익산군 왕곡면에 있어요. 광암리에. 근데 그게 경호선사 고향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지. 이걸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별을 갖다 이렇게 해놓더라고.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그게 올개심리라고 한답니다. 올개심리. 그러니까 올개가 이게 올개는 단단히 여물은 그 심리는 말하자면 종자다 뭐 이런 뜻 같아. 그죠? 곡식에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서 기둥이나 분설대 등에 걸었는데 이것을 올개심리라고 한다 해서 종자 씨앗 쉽게 말하면 막 그런 뜻인 것 같아. 올 자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틈실하게 잘 자란 거를 올 자랐다니까 올개심리가 그런 뜻인 것 같아. 부지런한 구암리 마을 사람들은 다투어 미리 내년 농사 채비를 하고 있죠. 올개심리를 할 때면 특별히 술과 음식을 차리고 이웃을 청해서 주연을 배워. 그렇구만요. 우리는 이 먹자판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민족들 특히 한민족들은 그런 게 많죠. 올개심리한 곡식은 다음에 씨로 그러네 사용하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갖다 바치죠. 그리고 텄주를 비롯한 터줏대감이라고 해야 하네요. 터줏대감을 비롯한 가시는 집안에 신이 있죠. 집집마다 신이 다 있죠. 올렸다가 먹는 풍습이 있었으니 추석에는 올벼로 만든 오려 생편이 제격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한 거.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올벼 일찍 익은 그 벼, 틈실하게 익은 벼로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다죠. 송편은 쌀가루를 익반 중에서 햇녹두, 청태콩, 동북콩, 밤, 대추, 고구마, 곶감, 계피가루 같은 것을 소로 넣어서 둥글게 빈데 저는 이 소 넣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별로야. 뭐가 제일 맛있어? 밤이 나는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깨 있잖아요. 깨 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밤 뭐 넣나 찾아봐가지고 쿡 쑤셔가지고 그 밤에 밟는 것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근데 그 깨도 마셨던 것 같아요.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찔 때에 켜켜마다 솔잎을 깔지요. 송편에 만약에 송편을 하는데 솔잎을 안 깔잖아요. 다 달라붙어서 못 먹어. 그 송편 뜯는 재미가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그 송편에 그 솔잎 뜯어내면서 먹는 재미가 좋은데 그 솔잎이 많을 때마다 그 솔잎 향이 많이 나서 그 솔잎이 없는 건 꽝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어디요 그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보면은 아주 홀딱 빨개 벗겨진 송편이요. 솔잎은 어디 갔어? 안 사 싫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솔잎을 많이 안 해요. 심지어는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송편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나무 송자에 편편은 이렇게 그 편편이 깐다잖아요.
그래서 송편이라 했다 이런 얘기야. 한 편 깔고 소나무 집어넣고 한 편 깔고 소나무 집어넣고 송편이지 뭐야. 그러면 쌀가루를 익방죽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쑥이나 송기를 찌어 넣어서 쑥송편이나 붉은색의 송기송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송기는 뭐야? 송진가루 있잖아요. 송진 아죠? 그래서 그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한가위 때 햅쌀로 빚은 송편은 각별히 오려송편이라고 했답니다. 오려송편. 오려송편.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냥 찌들찌들하게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 뭐 저기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송편이 뭐 우리가 송편을 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옆집에서 다 얻어오죠. 그래서 옆집에서 갖다 줘요. 그럼 갖다 줘서 먹고 이제 그랬던, 서로 나눠 먹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든지 나눠 먹고, 우리 집은 아마 주로 우리는 송편 그런 거는 안 했던 것 같고 부침개를 많이 했던 그것이 생각나거든요. 특히 그 뭐야, 김치 부침개하고 파전 뭐 이런 거를 해서 또 돌렸던 것 같아. 그럼 또 그쪽에서는 또 송편이 와요. 오려라는 건 올벼라는 얘기죠. 일찍 수확한 벼. 올벼를 뜻하는 말이니 추석 첫날은 집집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송편 빚는 안 하고 바빠? 이걸 안 하고 벅적지근하더라. 어린아이들은 서로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 자랑하려고. 난 송편 별로 못 빚어. 난 그런 거에 재주도 없을 뿐더러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도 이름이 애늙은이야. 쟤는 애늙은이라 껴주지 마. 저는 여기도 도토리고 저기도 개밥의 도토리로 껴주지를 안 했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 지금도 똑같고 지금은 더 하지요. 뭐. 집 나가면은 집 제대로 찾아가나 애들이 걱정해. 추석 전날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처녀들은 시집가서 예쁜 딸 낳으려면은 뭐야, 송편을 예쁘게 빚으란다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웃음꽃이 절로 피어나고 뭐 송편을 네가 예쁘게 빚으니 내가 예쁘게 되냐 하면서 하잖아요. 먹은 거 다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근데 유난히 또 그런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특히 솜씨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도 참 잘 만들고, 그 뭐지 이거? 바느질도 무지하게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바느질쟁이도 했었어요. 그런 솜씨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은 놈은 솜씨하고는 아주 10만 8천이요. 그 대신 음식은 잘해 또. 우리 어머니의 솜씨를. 그것은 또 손맛을 뭐 물려받는다나 어쩐다나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추석의 명절식으로 송편과 함께 토랑국을 잘했어요. 토랑국도 옛날에 많이 먹었죠. 토랑국은 다시마와 소고기를 섞어서 넣어서 끓이면 토란이 그냥 미끌미끌 하잖아요. 저는 명절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 몰래 어디가 동학사 가서 동학사 그 삼신할머니, 지금도 그 삼신할머니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경호선사도 동학사에 그 삼신할머니한테 가서 맨날 기도했답니다. 난 법당에 안 가고 삼신할머니한테 가거든. 근데 꼭 내가 추석하고 설날은 거기를 1년에 꼭 2번은 갔어요, 동학사를. 그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부터의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가족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나 혼자 다녀와, 동학사를. 하늘만 알고 땅만 아는 비밀이 있었어요. 또 입술이 말라요. 이것도 안 했어? 이런 오려란 올벼. 추석 전날 송편 만든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시집가서 딸 예쁘게 낳으려면 송편을 예쁘게 빚어라. 추석의 명절식 송편과 함께 토랑국 먹는다. 토랑국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느물느물해갖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추석 얘기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했지만 그냥 우리나라, 특히 경호선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가 아니고 조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얘기가 나오는데, 그럭저럭 하니 뭐 언제 우리가 추석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추석, 나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추석 기억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기하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추석날 되면은 그 엄마가 어디 가서 뭘 해갖고 와. 근데 꼭 그 속에는 엄마가 해온 보따리 속에는 꼭 그 추석빔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날, 추석날은 뭐를 먹냐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먹다가 소고기 미역국하고 그 김밥을 해줬어요. 주먹밥. 그죠? 이렇게 주먹밥에서
뭐 무슨 그 뭐시여 이거 조루자 조루 복조리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 사세요 밤에 막 그러잖아요. 잡쌀떡 메밀무 그것도 있었고 복조리 사세요를 많이 해가지고 복조리를 사서 우리는 꼭 그 문 앞에 그지 방문 앞에다 걸어놓고 김을 하나 싸서 복조리 속에 넣어놓고 또 김 싸서 어쩌는 거 좀 이따가 먹어야 돼. 또 바로 먹으면 안 된대야. 복이 좀 붙으라고 개뿔. 하여튼 뭐 그런 풍속을 많이 머릿속에 있어서 제가 추석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많죠. 화양적과 누름적. 이 화양적 맛있죠? 이 누름적도 맛있고요. 그거를 요즘에는 육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육전은 아마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옆집에서 얘기하는 걸 봤죠. 또 명절식인데 화양적은 햇버섯, 도라지, 소고기에다가 양념을 해갖고 볶아서 꼬챙이에 끼는 그런 음식이었고, 송이버섯으로 만드는 그 송이버섯, 그때는 옛날에는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부자가 끼어 있었어요. 부자들은 이런 거 다 먹었어요. 우리 같은 집구석이나 못 먹었지. 송이에 송이전, 송이전골. 지금은 송이가 너무 비싸다는데 그래도 그때는 간간히 있었죠. 음식으로도 송이버섯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추석날 아침에는 핵국식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추석님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고. 좋아. 추석날이 제일 좋아. 그랬죠? 1년에 딱 2번? 그래서 명절날 되면 그래도 고기는 딱 2번 먹은 것 같아. 이제 1년에 한 번도 못 먹고 추석날하고 설날만 소고기 미역국 하고 이 김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자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폐병에 걸려갖고 내가 좀 도와줬거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폐병이 얼마 어이가 없죠. 폐병 올라서 엄청 제가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폐병인지 모르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거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병원을 저는 안 갔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그냥 그때 신심이 다 자란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께 그냥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빌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 밤마다 이 도끼로 찍어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공주교대. 그래서 그냥 부처님 제발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 가난해서 내가 병원 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못 살아요. 가족들이 다 죽어요. 먹을 게 없고요. 제발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를 그냥 엎드려서 또 무릎 꿇고 기숙사에서 그냥 그렇게 빌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안 아파. 나중에 이 10몇 년, 20년이 지나가지고 병원에를 가서 찍으니까 폐가 다 죽어 있어요. 얘가 폐가 45%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기가 좀 힘든가. 아무튼 어쨌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추석에 대한 기억이 좋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음식 들고 이제 가서 막 하잖아요. 이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더나 할 것 없이 이곳 마을의 수호신, 특히 시골은 더했죠. 시골은. 그래도 우리는 전주 살아가지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볼 수는 있었어요. 마을의 수호신 우동면 거북바위 주변으로 몰려와서 무성하게 자란 주변을 깨끗이 제가 처음에 이 거북바위라는 데를 갔을 때 그 충격과 놀라움, 어떻게 저는 알게 됐냐면 그 김태읍이가 우동리라고 하는 바람에 정말 우동리가 있나 치니까 우동리가 있다니까. 자동리는 없어요. 우동리 있구나. 글자가 제가 또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조계사에서 경허선사 고향은 우동리라고 발표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자동리를 우동리로 읽고 있어요. 자동리가 우동리로 보여. 이래서 이러한 착각이 일어난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내가 우동리가 있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그거 기자회견 끝나고 와서 우동리를 치니까 있어. 그래서 바로 내려간 게 전주 이거 지금 경허선사 고향 우동리인데 가니까 그 마을 회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그러면 마을 회관이 최고요? 마을 회관이 최고요. 가니까 노인네들이 비가 오는데 다 퍼질러 누워있고 몇 명이 부침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이제 뭐를 해야 돼? 잘난 척하면 탈락이야? 아이고 어르신 비도 오고 하시는데 저거 좀 여쭐 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요
그 뭐 연구하는데요. 이런 그 옛날 전통 뭐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혹시 이 동네에 뭐 큰 뭐 그 전설에 내려오는 무슨 뭐 성인이 태어난다거나 뭐 그런 전설을 갖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냥 어떤 노인네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노인네죠. 여자분이. 할머니죠. 예, 있어. 그래. 예? 어디가 있으니까. 요리 가면은 거기에 거북바위가 있어. 그 거북바위가 옛날부터 성인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응? 그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는 그 곳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성인이 태어났나요? 라고 하니까 성인이 뭔지 모르는데 성인 안 태어났대. 어쨌든 고맙다고 하고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비닐에다가 붙인 게 먹고 가래 샥시. 아니 그냥 혁씨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러면 가서 먹으라고 그 부침개를 사서 그냥 뜨끈뜨끈한 그 부침개를 들고, 저기 있네, 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인데 저 부침개를 비닐우째 내가 이 거북바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거야. 오마이갓, 어떡하냐. 근데 풀이 여기까지 와요. 풀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거북바위 그것만 보여. 왜 대가리 이렇게만. 저것도 그나마 또 그 뭐를 한다고, 일본 놈들인가 뭔가 한다고 잘라가지고 반이랍니다. 저게. 도끼를 들이댔는데 거기에 이제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하니까 도망갔대요. 근데 어쨌든 그 거북바위가 저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올려놓을 거 넣고 드릴 거 넣고, 그래서 따끈따끈한 부침개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기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우동리 사람들은 그 명절이 되면은 여기서 그 당산제를 지내고 계속 했다고 합니다. 봄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더 나을 것 없이 우동면 거북바위 주변으로 몰려와서 무성하게 자란 주변을 깨끗이 벌초하고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한 해 동사의 풍년에 감사드리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더라. 여기 이렇게 그 저기 있잖아요, 돌 거기다가 다 올려놓고 하는데, 우리도 3번 지냈어요. 제가 가서 3번 지내고 그 뒤로는 못 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내가 지금 시나리오 쓰는 거에 이게 첫 장면으로 나와요. 이게 첫 장면이야. 이제 송두옥이가 그 제주로 당상굿을 지내는, 그러니까 이 추석에 당상굿을 지내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그 시나리오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나? 그거를 또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니까 또 일일이 찾기가 귀찮아요. 일일이 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몰라놔도 그냥. 그래서 또 이 소설과 시나리오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씬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씬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등장인물과 그 그 대화, 그게 있어가지고 좀 달라.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 더 쉬운 것 같아. 시나리오 하려니까 그냥 전부 다 하나하나 그 구성에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아이고 언제 끝나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거북바위를 향해서 한 해 동안 마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리고 내년에 동사와 마을 의부사 안녕을 비는 거북제를 지내니, 이 거북제가 당산제죠. 당산제. 당산제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어요. 당산굿이. 그러니까 마을을 지켜주는 그 굿신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우리가 말하는 건 선앙당이라고도 하죠. 선앙당에 이제 거기다 돌 하나씩 갖다 놓고 하는데, 여기는 거북바위를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비록 당상제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하여 1년 동안, 그 당산제는 따로 이제 그 구세 형식을 갖춰서 제주를 모셔놓고 하고,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제 추석 때 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집을, 가족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비는 그런 거북제를 지냈어요. 여기 그 추석에 지내는 건 거북제고 당산제는 따로 있는데, 저는 그 시나리오는 당산제를 먼저 넣죠. 이렇게라도 하여 1년 동안 들었던 마을 농민들은 모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마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더라. 왜냐면은 당산제라는 제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주가 이제 송두옥이를 넣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의 장소를, 첫 장소가 이 거북바위예요. 물론 이곳의 제주는
거북제의 제주죠.는 당연히 마을의 천석거부인 송도옥이 제주가 되어 앞장서서 제례를 하였더라. 듣기에 금년 추석은 산달을 얼마 안 남겨놨어? 안 나와? 안 나와. 밀양박씨가 배가 남산만에 터질 듯이 그 경서사 모친이 밀양박씨예요. 왕국면 익산군 왕국면 거기 집성촌에 있는 밀양박씨. 특히 오늘 내일을 하고 있는데 안 나와. 제주 송도옥은 거북신에게 정성 들여 더욱더 기도를 올리며 거북신이시여 부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순산하기를. 뭐 그때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랐잖아요. 지금 같은 초음파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조하고 초조한 사람이 그 중에 제일인 누가? 송도옥이죠. 근데 송도옥이도 그냥 구척 장신에 그냥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부디 귀한 아들을 점지하여 주소서. 오랜 전통이 있는 추석 명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세시 풍속으로 전승되고 있다. 추석에 입는 새 옷을 우리는 추석빔이라고 하죠. 옛날 머슴을 두고 농사 짓는 가정에서는 머슴들에게 뭘 줘? 그 세전 주잖아요. 돈 주잖아요. 새로 옷도 한 번씩 다 해주고 그 세전도 주고 있는데 특히 송도옥이네는 부자라 엄청 많이 머슴도 거느리고 부자였으니까 했다고 합니다. 송도 가문의 머슴들도 이미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싱글벙글이었으니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